그런데요, 이렇게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는 시작이 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이미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깊은 수렁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른바 4년 전 조국 사태 때보다 더 큰 악재라는 게 수치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나가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매우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전 참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 정보라고 하는 민감한 정보가 갑자기 지금 이 시점에 터져 나온 것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봅니다. 누가 준 거죠?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지난주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조국의 강, 남국의 바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오늘 가장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공개됐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47대 36이었는데 민주당이 4%포인트 넘게 빠졌고 국민의힘은 소폭 올랐습니다. 뭐 수치야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의혹이 민주당에겐 큰 악재였을 텐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화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별로 안 났는데 해당 여론조사를 토대로 4년 전, 3년 전, 올 초 이런 거를 보니까 김남국 의원의 의혹이 가장 많이 지지율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좀 보세요? 민주당이 그동안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이나 또 리더십이나 지지 기반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상당한 훼손을 당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김대중 노무현 이후에 지켜왔던 민주당의 어떤 이 정체성 이것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훼손당했다 또 흐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리더십이죠. 바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리더십이 지금 엄청나게 손상이 됐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지지 기반 이것도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는 뭐냐면 특히 민주당은 그동안 그래도 본인들이 좀 도덕성이 다른 당보다는 높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최근에 양이원영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덕성이 뭘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러니까 도덕성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이 그동안 당 이름을 끝까지 민주당이라고 내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은 민주주의와 이 도덕성 문제에서 보수보다 앞선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난 조국의 강 때 이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잖아요. 그거는 뭐 일반적인 전적인 공정의 가치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20대, 30대에서 상당 부분 이제 지지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게 일시적인 현상일 것인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 당에 대한 회의를 가질 것인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당장 김남국 의원으로 대표되는 왜냐 김남국 의원이 그냥 원오브댐의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친인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동안 가장 대여 공격에 선봉했었던 의원입니다. 예. 철험의 또 핵심 멤버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앞장섰던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자기는 구멍난 신발을 신고 다니고 라면밖에 안 먹고 라는 의원이 알고 봤더니 100억대의 자산가였다라는 그 배신감 이것 자체는 저는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할 게 아닌가. 문제는 또 이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김남국 의원의 제명에 대해서도 계속 머뭇거리고 있고 오히려 당에서는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가 문제냐? 자기가 투자해서 돈 버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는 민주당은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도덕성까지도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론조사 수치 다시 한번 제가 하나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이른바 조국 사태 때 3%포인트 빠졌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이듬해 잘 기억하시죠?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4.4포인트가 민주당이 이제 당시 전주보다 지지율이 급락했고 최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3.1%포인트가 빠졌는데 최근 그러니까 이번 5월 둘째 주에 비해서 셋째 주가 4.6%포인트 빠졌다.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가 더 문제일 텐데 구장 차장님 네. 이게 앞으로 그러면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자진 탈당을 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생각은 또 이제 윤리특위까지 넘어갔지만 김남국 의원 건이 일단락이 안 됐고 민주당에서 뭐 그런 느낌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전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김남국 의원은 뭐 당적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이었을 때 저는 김남국 의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나올 때 민주당 이 안산시 단원구 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이렇게 꼭 소개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이제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남국 의원을 잊게 한 민주당과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냐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최근에 다시 그 의혹이 불거진 하태경 의원의 그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선 직전에 막대한 코인이 현금화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현금화의 필요성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 자금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만약 검찰 수사에서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당적을 이탈했다고 해서 김남국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내서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만 지금 의혹이 자꾸 김남국 개인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자금까지도 자꾸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김남국발 코인 게이트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는데 한동안 계속 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보다 지지율 더 빠졌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그 지지율의 심각성, 곤혹스러운 건 더 할 텐데요. 그런데 실제 이런 여론이 반영된 데에는 김남국 의원 코인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이를 감싸는 민주당 동료 의원들의 행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상임위가 열렸던 시간이지 열려갖고서 내 본인이 발언하고 질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의원들이 발언 시간이 대개 7분 내지는 5분입니다. 그거 하고 나면 대개 밖에 나와서 자기 볼 일도 보고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청년들이 또 많이 코인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투자를 해서 좀 이익을 늘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가상 투자도 대한민국 경제 한 유형이다. 상임위 발언 후에 볼일 보는 경우도 많다. 600만 명이 코인 투자하면 그들 다 비도덕적인가? 이런 말들이 여론에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같은 당으로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런 발언을 왜 하시는지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와 굉장히 괴리된 발언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기저에는 뭐 두 가지가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김남국 의원과의 사적인 친분 또는 인간적인 정이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인적인 위로라든지 본인의 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온정주의 같은 부분들은 사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인 지위, 특히 지도부의 지위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우리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을 두고 단순히 불법이냐 아니면 뭐 합법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할 시기는 전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법률가가 아니고 판사들이 아닌데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예요. 국민들의 눈높이를 봤을 때 국회의원이 받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닌데 의정활동하기에도 바쁜 시간 속에서 그렇게 전문 투자자처럼 상임위 시간에도 코인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를 도대체 누가 납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의혹을 해소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더한다면 굉장히 국민들 보기에는 죄질이 나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로 좀 다시 돌아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는 이제 당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리지만 지지층 안에서도 이 부분이 좀 의견이 갈립니다. 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당원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이제 김남국 의원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의 여론에 좀 올라타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있어야 지금 정치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의 이익이라든지 사적인 연만을 강조하다가는 오히려 당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했던 뭐 정성호 의원이나 양이원영 의원 뭐 이런 인물들, 이런 야권 인사들 분명히 여론의 따가운 시선과 비판을 알 텐데도 얘기하는 게 왜 속내가 그럴 거냐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는 공천과
강성 지지층 호소 얘기를 하는데 역시 총선 때문 아니냐는 분석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온정주의거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차마 욕을 못하고 두둔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진중권 교수의 분석대로 일단 공천이 이제 곧 연말이면 진행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당대표로서 지금 장악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천을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진행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친한 그 철험이라든지 강성 그 국회의원들과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좀 더 그 근원을 올라가 보면 아까 조국 사태 나왔습니다만 조국 사태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김남국 의원의 지금 이 코인 사태 이런 걸 다 보면 똑같은 점이 그거 아닙니까? 무조건 엄청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또 실제로 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받아서 조국 장관은 지금 1심에서 실형이 나왔고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이 몇 개가 진행 중인 상황, 피고인 상태고 김남국 의원 이제 곧 재판을 기소가 되거나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의 분노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이게 검찰의 기획수사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죄가 없다,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해서 내 결백을 밝히겠다, 돌아오겠다, 잠시 떠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그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말 내로남불과 적반하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조국 사태 때 또 이재명 대표를 지금 옹호하는 사람들이 했던 게 뭡니까? 그분들이 다 핍박받는 예수 그리스도고 무슨 핍박받는 피해자라고 하면서 많이 지지를 해준 거예요. 그분들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저런 식의 옹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전히 당대표 주식을 유지하면서 공천을 할 때 시스템 공천이라고 합니다만 당원들 대상으로 하는 경선 50%에서 그런 강성당원의 지지를 얻는 것이 그 공천 속셈을 해볼 때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예.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공천을 받아봐야 사실은 당선은 불 건너간다고 생각을 합니다.